요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한 분이 전화를 하셨고 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처음 상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임야인데 공익용 산지가 임업용 산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난 겁니다. 그래요, 난데 근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한다니까 안 된다고요. 건물 지려니까. 그래요? 근데 전에는 원래 안 됐잖아요. 전에는 됐다는데 이제 안 됩니다. 그럼 그거 보존 녹지입니까? 그러니까 맞대요. 보존 녹지예요. 물론 이게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변화가 있지만 제주도는 개발 제한 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익용이 임업용으로 바꿨을 때 오히려 나빠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경우 좋아지는데 나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게 바로 보존 녹지의 경우입니다. 자, 일단 칠판을 보시면 제주도 에어랩에 있는 보존 녹지인데 여러분 지금은 보존 녹지라고 되어 있고 자연 녹지 지역 또 이게 지금 두 개가 섞여 있는 것 같네요. 자연 녹지와 보존 녹지가 섞여 있고 다시 밑에 보존 녹지 지역인데 여기 보면 일부는 공익용 산지 산지관리법에 일부는 산지관리법에 임업용 산지가 같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453 조금 큰 면적이죠. 이게 보면 산지 구분도안 공고해가지고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어떻게 바꾼다 해서 제주시장이 내용을 낸 건데 이거 공고될 때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출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한 거죠. 자, 이 소리가 어떤 얘기인지 이제부터 제가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실까요? 지금 현재 어떤 토지가 임야가 있다면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배정되어 있을 테고 그 다음은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용도가 배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용도지역에 대한 얘기는 녹지지역이 있는데 이런 녹지지역 중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가 있어요. 강의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추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이 내용을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대부분이 좀 초보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입문의 단계에 있는 분 때문에 조금 강의는 범주를 넓혀 설명드려 볼게요. 자연녹지는 미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할 때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보존하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녹지는 미래 도시용지 개발을 위한 공개발을 위해서 공개발을 장려하고 사개발을 막는 땅이 뭐다? 자연녹지예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저쪽 분당, 광교신도시 이런 데들 예전에 이 땅이 자연녹지였죠. 미래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서 현재 사개발이 되면 수용할 때 힘드니까 사개발을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할 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보존시키는 땅이 자연녹지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는 게 생산녹지인데 대부분 생산녹지는 임야에 지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는 그런 땅이니까. 그럼 농업적 생산을 임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죠? 전답과수원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오늘 논의에서 빠지는 거고 보존녹지는 말 그대로 보존을 위해서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터치, 도시 내에서 건드리지 말라 이런 개념이 보존녹지 개념이죠. 물론 보존녹지도 아예 개발은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기본적인 주택이나 주택을 짓고 사람이 살면 그들에게 인접되고 필요한 근생을 짓는데 대부분 여기 있는 근생은 공익적 성향의 근생이나 필수 근생을 말합니다. 필수 근생이 뭡니까? 1종 근생 등을 말하죠. 2종 근생은 임의적 근생이 조금 더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필수 근생이라면 이런 걸 해볼게요. 음식점을 갖고 얘기한다면 술을 파는 음식점. 아무튼 이렇게 술을 파는 음식점이 있다. 음식점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불로 뭔가를 가공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불로 뭔가 가공하는 거 편의점에 가서 내가 지금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컵라면 끓일 때는 전기 스토브에서 물을 끓여서 딱 따라 마셔서 익혀 먹는데 불은 안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소매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딱 갔을 때 육안으로 봐서 막 불꽃이 보이면서 물을 끓여서 커피라도 끓여준다. 그거부터는 음식점이죠. 근데 음식점 중에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불을 끓여서 음식을 내면서 술을 팔면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불을 막 해서 온도를 높여서 음식을 만드는데 술을 안 팔면 이게 휴게 음식점이 돼요. 다만 이러면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근생, 우리 옆에 필요한 근생 음식점 필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옆에 음식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할 때 요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근처에 있어야 되는 근접된 생활시설,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 생활시설로 딱 짓는 것이 질 수가 있다고요. 어디서? 보존녹지에서 조례등 인정할 때. 그런데 요게 필수인 건 인정하죠. 그게 뭐냐? 여러분 알고 있는 휴게음식점 같은 거. 근데 여기 술을 파는 음식점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휴게음식점도 300m 제곱이 넘어가는 큰 대형 커피숍들은 이종근생이라고 해요. 술 파는 것도 이종근생이라고 해요. 이건 필수근생이 아니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근생을 일종근생이라고 합니다. 일종근생이 300m 제곱 미만의 휴게음식점. 그래서 300m 제곱이면 대략 100평 정도의 휴게음식점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정해놓고 있는데 자연 녹지만 딱 돼서 오더라도 여기서는 집도 짓고 근생 짓는데 근생도 1종, 2종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자연 녹지보다는 보존 녹지가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땅이라고 하는 걸 상품으로 본다면 오히려 자연 녹지가 훨씬 낫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 이제 밑으로 가서 산지관리법이 있다면 산지관리법은 임야란 얘기인데 임야를 개발할 수 있다면 굉장한 수익이 있죠. 그런데 임야를 개발하려고 보니까 개발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보존산지라는 게 있고 준보존산지라는 게 있습니다.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가 있는데 준보존산지와 보존산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보존산지는 공인용 산지가 있고 임업용 산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준보존산지예요. 그럼 얘네들을 개발할 때 모두 산지 전용이라는 걸 거쳐야 돼요. 산지를 산지 아닌 걸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자, 왜 산지관리법인 임야는 산지 전용을 두느냐? 임야를 개발할 때 마구잡이로 개발을 하면 도시계획에 따라 멋지게 난개발은 안 됐지만 자꾸 개발이 퍼지면 어느 날 항공사진에서 이게 특정 시지역이 옛날에는 여기가 시가지로 보이고 나머지는 푸르렀는데 점점 이게 이렇게 커졌고 푸르른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얘기가 나옵니다. 비가 왔더니 막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요. 야, 이게 웬일이냐? 옛날에는 임야에 나무가 많아서 비가 내리면 얘들이 댐 역할을 하면서 빗물이 넘쳐나는 걸 막았지만 지금은 임야가 무리하게 훼손되니까 너무너무 도시가 자연재해에 취약해졌습니다. 결국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방제시설의 설치요구 비용을 각자 내다 보니까 도시가 자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어느 날 생각합니다. 임야 개발이익이 10이라면 이로 인한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방제시설 설치요구 비용이 100이 들어갔다면 이거는 사개발의 이득을 공개발이 설거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산지 전용이라는 걸 두어서 네 땅 임야라면 네 맘대로 개발하면 안 돼. 산지 전용의 허가 기준을 둬서 나무가 많으면 개발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산지 전용을 받아야 되는 건 똑같은데 근데 이제 다시 보면 여기 보면 준보존산지와 보존산지가 있으면 준보존산지에서는 산지 전용해서 토목공사가 끝나면 위에다 건물을 칠 때는 얘들 만약에 녹지지역이라면 얘들 용도지역에 행위제한이 들어와서 용도지역 행위제한 범위 내에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용도지역 행위제한 범위 내에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질 수 있는 걸 차곡차곡 진다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공인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가 있다면 이제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산지관리법에서 보존산지를 딱 두는 이유는 여기는 보존하겠다는 얘기죠. 공인용 산지는 뭐냐? 말 그대로 그냥 임야의 존재 가치예요. 임야의 존재 가치입니다. 자, 이런 얘기 해볼까요? 임야라고 하는 게 있다면 임야라는 게 우리들에게는 개인 소유자는 굉장히 어때요? 개발해서 가치를 높이고 싶지만 임야라는 게 있는 것 자체로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로. 말하는 개구리 그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말하는 개구리가 없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임야라는 게 그냥 있으면 개발되지 않은 채로 있으면 그게 너무나 좋다는 얘기죠. 그 존재 자체가 뭐예요?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인용 산지는 그게 존재함으로써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공인용 산지에 대한 얘기가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이제 임업용 산지가 있다면 임업용 산지는 존재 가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구를 왕조를 바꿔서 가치를 얻는 거죠. 다시 보세요. 임업용 산지는 임업이죠. 나무 목자, 나무를 수풀림자, 나무가 두 개 수풀림자죠. 예. 여러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목재를 얻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임업용 산지예요. 그러면 이런 두 개에 대해서는 산지 존중하고 그 위에다 건물 질 때도 누가 산지관리법이 행위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보존산지에서도 공인용 산지, 임업용 산지가 있다면 위에다 건물 질 때 직접적인 행위자는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산지관리법이 한다는 얘기죠.